뭐 가장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영역은 부당행위 계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로서 제재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자의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개인 대출만 예를 들어봤을 때 당연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 자체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현우 회계사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인데 대표자 급여 잘못 받았다가 세금 폭탄 맞습니다. 혹시 법인 대표 급여는 왜 아무렇게나 정하면 안 될까요?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급여니까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피디님 뭐 어떤 생각이 혹시?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 네, 그쵸. 왜냐면 그 급여는 개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대표님이든 뭐 대표님이 아닌 어떤 다른 임직원이든 간에 이거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나오는 어떤 괴리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법인도 역시 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면 좋고 개인에게도 소득이 많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저희가 개인이면 어쨌든 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 급여는 매출 대비 어느 정도가 좀 현실적인 선인가요? 사실은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름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인 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초창기에는 이 급여 세팅을 굉장히 높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실 상식적으로도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내용인데 법인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금 혹은 남는 돈을 가지고 대표에게 뭔가 과다한 급여를 지급을 한다는 것은 법인의 성장 동력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 개인의 어떤 소득세나 뭐 건보료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기에 접어선다는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저희는 보통 그것을 한 법인세가 지금 2억 이상이 19%로 이제 책정이 되거든요. 그 법인세율이. 그 정도 선을 넘어가는 어떤 개인의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24% 구간이 돼요. 24% 구간은 저희가 8,800만 원 이하까지를 24% 구간으로 책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구간에서는 결정에 따른 문제가 되거든요. 대표에게 조금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에 조금 남겨놔서 법인세로 좀 납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약기나 성장기라고 하는 그 구간 이상의 큰 소득을 벌어들이는 법인 구간이 되면 대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주식을 통한 배당이랄지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급여를 분산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자 급여도 똑같은 매출이더라도 좀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업종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떤 특정한 회사를 볼 때 하나의 어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가정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 참 와닿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업종마다 다르고 업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인적인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퇴직을 앞두신 대표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퇴직금이나 어떤 기타 재원 마련을 통해 가지고 퇴직금은 훨씬 더 세금이 일반 소득세에 비해서 작거든요. 왜냐면 이제 퇴직은 퇴직소득이라 그래가지고 분류과세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인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아니면 대표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론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근데 대표 급여를 너무 많이 받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뭐 가장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영역은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인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부분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대표자의 급여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로 처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따르거든요. 과세관청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대표가 근로를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제 부당행위라는 것은 이게 좀 과다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될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지냐면 동일 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냐 더 적게 받냐에 따라서 조금 나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표이사라고 하는 직군의 특성상 그 법인의 대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뭐 공동대표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챌린지는 쉽지는 않지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당행위 계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로서 세법에서 좀 제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또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법인이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거를 이제 대표자에게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면 대표자 개인에게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에 따른 대표자 개인의 세금이 느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급여를 좀 잘못 설정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기도 한다는데 맞나요? 그렇죠. 하나 무시 못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4대 보험에 관련한, 특히 이제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받는 모든 소득이라든지 어떤 재산에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표자들의 급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지금 현재 4대 보험이고요. 추가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표자들이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을 납부를 하게 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급여가 아닌 배당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개인의 다른 소득들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도 건강보험료가 붙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급여 이외에 대표자들이 받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플랜을 짜셔야 돼요. 반대로 급여를 너무 적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게 언제나 우리 사자성어에 또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항상 모자란보다 못합니다. 요새 뭐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좀 이슈가 있잖아요. 부동산 이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대출의 문제잖아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대출은 어떻게 보면 일부의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필연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보는데 대표자의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개인 대출만 예를 들어봤을 때 당연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대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용대출을 예를 들어본다면 DSR이라고 해가지고 본인 소득 대비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금액들을 은행에서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소득 증명의 가장 대표적인 건 대표자의 급여거든요. 개인 사업자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업체에서 받는 급여로 본인의 어떤 소득 증명을 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저보수에 대한 얘기고 아예 그러면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는 어떠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보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4대 보험 중에는 아예 보수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그런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역가입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을 하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집이라든지 차 이런 거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붙게 돼서 오히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곁다리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린다면 국민연금 요새 뭐 빵꾸 났다 그러고 국민연금 별로 안 좋다고도 하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무보수자가 되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에게는 안 좋은 거네요, 확실히. 그래서 약간 개인급여를 설정할 때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자체에 안 좋은 것도 있나요? 회사 자체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과다급여를 지급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현금이 나간다고 하는 건 법인 자체의 어떤 자산이 유출되는 효과인 거죠. 물론 이제 대표자가 뭐 아예 법인에 기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급여를 받아간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급여를 아예 주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법인이 어쨌든 과다하게 급여를 지출한다고 하면 법인 자체 자산 충실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급여와 배당 중에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눠 갖는 게 좀 유리한가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철저하게 대표님 개인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개인의 소득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배당 소득도 어쨌든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율이 확 나뉘게 되거든요. 아직 대한민국 현행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세, 이자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끼리는 이제 종합소득 합산과세라고 하는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점이 얼마냐? 2천만 원이.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이 합산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되거든요. 2천만 원 밑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14%만 내고 세금 의무가 종료가 돼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1년에 배당소득을 2천만 원 이하
이하로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개인 소득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인 대표는 근데 직원들과 4대 보험 구조가 좀 다른가요? 구조가 다르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적용되는 보험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4대 보험이 의무 가입이 되는데 법인 대표의 경우는 만약에 법인 대표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 4대 보험 중에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해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고용의 주체가 고용주인 대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는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로 고민 중인 법인 대표님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급여 문제는 법인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고 법인에서 뭔가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실은 뭐 급여를 많이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아주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만 보통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소유와 경영을 거의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 경우에는 법인이 곧 나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급여 이슈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세금 문제와 더불어서 약간 골치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도움은 저희가 리파인드에서 충분히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리파인드 구성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계법인 리파인드의 이현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